예, 지금부터 이해찬 당대표님의 개회 선언으로 4차 민생 연석회의 개회 선언을 당대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이제 4차 민생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해찬 민생 연석회 의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되게 대단히 반갑습니다. 민생 연석회의가 출범한 지 이제 한 5개월 정도 됐는데 그동안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아주 정성껏 임해가지고 몇 가지는 좀 잘 해결을 한 것 같습니다. 1호 과제였던 카드 수수료 인하가 굉장히 어려웠던 과제였는데 0.9%는 7% 정도 인하를 해서 소상공인들한테 조금 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대형 가맹점 이쪽 수수료를 또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카드사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인하를 받는 소비자도 중요하지만 또 그 카드사가 다른 부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좀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도체 백혈병과 관련해서 삼성전자와 반올림 간의 합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가 해결된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고공농성을 하던 타임테크하고 전주 택시 노조도 설득을 잘 해서 농성을 푸는 좋은 결과를 가져온 것도 의미가 있는 활동이었다고 생각이 들고, 이른바 김영균법이라고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연말에 어렵사리 여야가 합의해서 잘 해서 외주화를 막는 그런 하나의 좋은 전례를 만들었는데, 그 후에 시행을 잘 하는 관리 과정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법은 만들어졌지만 그 법만 갖고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시행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러 가지 사안을 점검하는 자리로 이제 이 자리가 만들어졌는데, 우리 사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난번에 가맹점 거기 가보니까 너무 난립을 해가지고 45,000개인가요? 가맹점이. 예. 인구에 비해서 편의점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본적으로 최저 소득이 보장이 안 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 해결을 할지 좀 어려운 과제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더 집중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로페이도 이제 가보니까 취지는 좋은데 홍보가 많이 안 돼 있어가지고 참여 업체가 숫자가 많이 늘지 않고 있는데,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더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하도급 단가 문제라든가 가계부채 문제라든가 주거 세입자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다 간단치 않은 문제들입니다. 좀 더 잘 논의를 해서 하나씩 접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법안도 이제 만들어야 되고, 국회가 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만 인내심을 가지고 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우리 이제 민생단체들이 여기 참여하고 계신데, 민생단체들의 어떤 소통 대표를 맡게 되시는 경제민주화 네트워크의 김남동 정책위원장님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 말에 민생연석회의가 출범을 하면서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경기도 굉장히 어렵고 유통산업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되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이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통과돼서 임대차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되었고, 영업이익의 상당 부분들을 갉아먹고 있었던 이 결제 비용들을 낮추기 위해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고 새로운 결제 수단인 제로페이를 시켜서
이런 이제 결제 비용을 이제 낮추는 데도 상당히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이 종속적 그 자영업자들이 부담을 많이 안고 있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분야에 있어서는 편의점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업계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이제 상생되고 상생 협약들을 추진해 오면서 그 나름대로의 성과를 내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실타래처럼 얽혀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직 노동자 문제에 대해서도 국회와 같은 정치권과 행정부, 그 다음에 대립되는 두 이해 당사자들이 같이 참여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사회적 교섭의 문제의 해결 모델들도 우리 사회에서 보여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민생 문제라는 게 아쉽게도 이렇게 정치의 중심에 등장한 예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억에는. 이런 민생 연석회의가 출범을 해서 그나마 정치에서 이렇게 밀려나 있는 민생 문제들을 정치의 주된 영역으로 끌고 와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이제 모범들이 우리 국민들에게도 좀 더 참신하고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좀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올해에도 이제 많은 어려운 분야들이 있습니다. 특히 제조업들이 어려워지고 있어서 자동차 산업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불공정 문제라든가 전속적 거래 구조를 타파하는 문제라든가 많이 사용화되어 있는 봉제라든가 주조, 단조 이런 데 있어서 공정한 납품 세금들을 결정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도록 한 데라든가 건설 하도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런 적정임 같은 것들을 도입하는 문제, 많은 과제들을 민생 연석회의 차원에서 논의를 하기로 했고 논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가게들의 입장에서도 가계 부담들을 완화하기 위해서 주거비를 완화하기 위한 어떤 임대차 안정화 정책이라든가 가계 부채를 완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게 좀 국회의 주된 활동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그렇지 않더라도 이런 민생 연석회의 활동을 통해서 이런 우리 사회에서의 어려운 민생 문제들이 올해는 좀 더 적극적으로 풀려나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이어서 저희가 그동안 지난 5개월 동안 이제 카드 수수료 개편과 그다음에 위험에 내주한 문제 이런 문제들을 자꾸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민생연석회의에서 과제를 설정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담당하시는 그 의원님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고를 해주실 건데요. 먼저 편의점 최저수익 보장 소분과위원회 오원식 의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편의점주 최저수익보장 소분과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우리 소분과위원회는 가맹거래 대표 분야인 편의점, 가맹점의 최저수익보장 확대 등 본사, 점주 간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의제를 중심으로 해서 가맹점 대리점 간의 불공정 제도와 그리고 관행의 해소, 그리고 상생협력 문화 지원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크게 세 가지 틀을 중심으로 활동하는데요. 첫 번째는 법률 개정이고, 두 번째는 행정 조치, 세 번째는 현장에서의 현안 해결, 이렇게 세 가지 틀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 부분에는 우선 최저수익 보장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또 가맹점주 협의회의 실질적인 교섭력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행정조치로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개정을 통해서 정부의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그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특히 희망폐업이나 최저수익보장 제도화와 같은 상생협력 제도를 마련할 경우 공정위가 이것을 평가하고 인센티브 제공 등 상생협약 유도를 위한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안 해결은 현재 본사 점주 간의 갈등에 첨예한 CU 편의점 사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CU 편의점의 경우 지난 1월에 당대표께서도 방문하신 후에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양측의 의견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활동 경과 보고 자료를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우리 위원회는 양측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좁혀지고 있지 않고 농성이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합의를 위해서 이제는 국회가 중재하는 것을 제안했고,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있습니다. 그 쟁점들은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최근까지 실무진과 사측임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접점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오후에는 저희 책임의원단, 저와 이하경 의원님, 그리고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이렇게 함께 해서
CU 대표이사를 면담할 예정이고 국회의 중재 제안에 대해서 답변을 받기로 했습니다. 사측과 정치협의회가 원활한 소통에 어려운 상황이나 이전 가맹점의 분쟁 타결 사례를 볼 때 국회의 중재가 성사되면 협의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3월 내에는 꼭 타결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향후 과제는 현재 프랜차이즈 상생문화 확산은 당정청 을지로위원회 최근에 당정청이 함께 모여서 이런 가불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해가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정청 을지로위원회에서도 핵심 문제로 상정을 하고 있고 그런 만큼 불공정 거래 근절 및 상생협력 문화 지원을 위한 범부처 역할을 정립해서 행정조치 사항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또 한편으로 제가 민생정책 교육홍보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번 4월에 역할을 집중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민생연석회의를 만든다고 한 것은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민생제일주의 정당으로 가겠다는 것을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언이 우리 당원들에게도 곳곳에 깊숙이 이해되고 또 전파되기 위해서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보고 4월 기간을 집중 교육 홍보 기간으로 정하고 열심히 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하동구 납품단가 조정국가위원회 고용진 의원님께서 보고 주시겠습니다. 의료비 노동집약적 산업이고 또 후중평 산업이기 때문에 종사하던 많은 그런 관계업체들이 경영에 애로를 겪고 있고 그로 인해서 또 30년째 별 변동형 그런 나쁜 단가를 고생하고 있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다만 우리 당국이 이러한 실태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해서 대기업과 또 그 사이에 있는 또 중견기업이라든지 이런 국가 밑에 하청기업의 계약관계와 여러 가지 실제 실태를 파악하는 데 아직 미진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서울시가 우선 실태조사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공정거래위원회라든지 이런 데가 직권조정 또 직권조사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좀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이건 계속 진행해 나가겠고요. 자동차 산업은 아까 우리 잠깐 우리 김남근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전속거래 구조라는 독특한 산업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산업이 지금 영업이익이 많이 떨어지면서 2, 3차 하청업체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휴일 도산하고 또 일부는 업주들이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데 이런 산업 구조적 특성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우리가 중간에 조정을 해서 공정거래 차원에서 잠깐 찾고 산업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일을 좀 우리가 정부가 지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가지고 전속거래 구조 관련 절차 강연도 했고요. 앞으로도 또 토론을 계속 해나가면서 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공기업 부분은 뭐 아시다시피 아주 독점적인 그런 원화청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공기업과의 직접적인 문제보다는 거기서 그 아래로 파생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산업은행이 차세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래서 납품 발주를 주면 그 밑에 거기서부터 과도한 노동력 투입을 요구하고 단가 조정을 요구를 하고 이런 일들이 아주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기업과 정부가 아무래도 역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논의를 하면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고 계속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제로페이 활성화 소통가위원회 이훈 의원님 보고 주시겠습니다.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로페이 아무래도 강 대표님께서도 함께 지난 3월 초에 신해시장 방문해서 제로페이 시연도 하셨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홍보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도 좀 교환한 적이 있습니다. 현재 진행 결과 좀 보고를 말씀드리면 가맹 신청 건수는 3월 초 현재 한 8만 9천 건이 넘었습니다. 이번에 이게 지속적으로 확대될 예정이고요. 이용 실적 역시도 절대적인 액수 자체는 아직은 작지만 일 평균 실적들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현재 최근에 보면 일 평균 결제 액수를 보면은 월 단위로 그러니까 1일 평균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1,000만 원가 아니라 3천만 원대 후반, 그래서 한 4천만 원까지도 지금 현재 결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향후 지금 예정되고 있는 것을 좀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벤사라고 해가지고
어쨌든 가맹점과 결제 사업자 간에 이제 연결해주는 벤사가 있는데 이 벤사를 통해야지만 사실 프랜차이즈나 이런 부분들은 급속도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 벤사를 가맹 모집 기관을 지정하는 사업단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아울러서 5월 달에는 이 벤사가 연결이 되는 그 다음 편의점 프랜차이즈 철도 역사 휴게소등 이 포스를 연계해야 되는데요. 이 포스 연계하고 제로페이 가맹 일괄으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6월 달에는 교통결제, 배달앱 결제, 무인결제 기능도 역시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요. 7월 달부터는 우리 정부에서 지금 업적을 추진하고 있는 그 온누리 상품권하고 지역산업 상품권하고 이 제로페이를 연계하는 문제를 이 포인트 시스템 제도를 좀 연계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지금 걱정하려고 하고 있고요. 아울러서 이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간서운영비 결제 문제도 이제 법인 결제되는 이 부분도 7월까지 이제 도입할 예정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을 확대해가는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점검해야 될 과제인데요. 제로페이 참여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서비스 수수료가 있습니다. 이것을 제로페이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대부분이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가 본인들 서비스하는 게 따로 있고 제로페이 서비스하는 게 따로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격차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유인자금들 제로페이를 보다 확대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면은 전체적으로 민간 간편결제 사업자의 서비스 자체도 좀 낮아져야 된다는 여러 가지 있고 그렇게 해야지 실제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 지금 기관들하고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 물론 특별히 이제 금융 이슈가 워낙 많아서 금융의 협조가 좀 대단히 많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 외에 이제 몇 가지 말씀 좀 드리면 향후 현재 예정되고 있는 걸 보면 요번에 이 제로페이에 참여하는 참여은행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은행 앱을 통한 모바일 가맹을 좀 확대하려고 예정 중에 있습니다.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은 여러 군데 좀 준비 중에 있고요. 그 외에 이제 공공시설 한정은 시스템 개선 아까 중간에도 보고 좀 드렸지만 이게 시스템 개발 이슈가 있는 시설이 있고요. 이제 그 개발 필요가 없는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 좀 구분해서라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우리 대표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이 마케팅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4월부터 세운다는 결제를 위한 정부, 특히 이제 모바일 상품권 등을 발행을 하려고 하는 예정이고요. 포인트도 말이 정해진 소비자 마케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 부분들은 대부분이 이번 제로페이 이제 가맹 같이 함께하고 있는 뭐 네이버, 한국 스마트카드 등등 같이 들어간 참여 회사들이 각자 지금 준비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것을 총괄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소비자 마케팅 민간 팀을 구성해서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 감사드리겠습니다.